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은 소액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소액 결제 시스템을 한은이 직접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미 연준은 2024년까지 소액 결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기로 했다며 한국도 중앙은행이 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소액 결제 시스템을 직접 만들고 운영할 경우 금융기관 사이 실시간 자금 이체가 가능해져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 간 지급 시스템이 연계되는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계가 21대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현안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290건을 발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규제 철폐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 등 3가지를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 명의로 정책 과제를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제21대 총선을 통해 경제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이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투자 개발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0일 KDB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과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복합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880만 달러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이 베트남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베트남 현지의 특수 목적회사 시행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회사는 이번 투자 개발 합의를 바탕으로 스타레이크시티 부지 B3CC1 블록에 호텔과 서비스 레지던스, 오피스 등이 들어오는 복합 빌딩을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대 배터리 양극재 생산 업체와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코프로비엠과 2조 7천억 원 규모의 하이 니켈계 니켈 코발트 망간 양각 소재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에코프로비엠은 SK이노베이션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전용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로 공장은 3개의 생산 라인을 갖춰 연간 생산 능력 2만 6천 톤을 갖출 전망입니다. 배터리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투자가 후방 업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의 확산 우려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들이 우려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타항공은 현재 주 7회 운항 중인 인천, 홍콩, 마카오, 상하이 운항을 주 4회로 간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옌타이, 청주 옌지 노선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운항 중단을 결정했던 노선 등을 포함해 총 11개 중화권 노선 중 6개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게 됐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항공기에 대한 방역 대책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승객이 내리는 즉시 소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반조원태 연합이 한진그룹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의 반조원태 연합으로 인해 오는 3월 한진칼 조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안이 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반조원태 연합의 지분율은 32%인 반면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은 28%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명희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사업부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등으로 주요 계열사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LG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956억 원으로 전년보다 60%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지만 ESS 관련 일회성 비용의 영향으로 전사의 이익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의 수익률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2.3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내일 공포됩니다. 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인정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하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임대주택 사업자로 7만 4천 명이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에 비해 5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